이번 영상은 it의 다양한 쓰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it가 다양하게 쓰이고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묻는 문제를 잘 못 풀어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it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토익 문제도 준비했으니 토익에서 it가 어떻게 파트 5에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it에는 4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명사이고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지칭할 때 쓰고 그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비인칭 주어는 날씨, 계절, 시간, 요일, 날짜, 명암, 거리 등에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회화에서는 형용사만 쓰죠. 예를 들어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어보면 sunny 혹은 rainy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데 그런데 문장으로 쓰면 그냥 형용사만으로는 문장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t is, 의미 없는 it is를 붙여서 it is windy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주어, 네 번째 가목적어는 비슷한 맥락인데 세 번째의 가주어는 중학교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문법이고 네 번째 가목적어는 토익에서 자주 묻고 고등학교 모의고에서도 간혹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어가 너무 길어지면 영어에서는 뒤로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구멍이 나죠? 그 자리에 it를 넣는 거예요. 가목적어는 오형식에서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목적어가 길어지면 목적보어를 뒤에 놓고 원래 목적어 자리에 it로 메꾸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어 문법에 있어서 가자, 즉 가가 들어가는 곳은 it만 들어가야 하는데 토익에선 this나 that 같은 것을 보기에 넣어서 it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명사라는 경우에는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대명사를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토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목적어나 가주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A, B, C, D의 보기를 파악을 하고 이게 가주어 문제다, 가목적어라는 문제다라는 것을 파악한 상태에서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보고 답을 골라내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주어가 I, 동사가 알지 못한다, 타동사이니까 이 부분이 목적어절로 들어오겠네요. 목적어절로 의문사로 들어왔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 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석해보면은 나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왔고 해석은 그것으로 해석되므로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장 구조를 보면은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 여기가 동사가 되고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타동사니까. 그리고 이것이 쉽다는 의미의 쓰므로 여기가 목적보어 형용사 들어왔죠. 그럼 뭐가 쉬운지가 여기서 들어와요. 이 내용이 이 it를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 목적어, 이게 가목적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부분이 이 부분이랑 같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뒤로 빼준 거예요. 오형식은 기본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돼요. She found it easy to. She thought it easy to. She considered it easy to. 이게 기본적인 오형식의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오형식이라는 거를 빠르게 파악하시면은 답을 쉽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때 found는요, 오형식일 때는 발견했다가 아니라
생각했다라고 번역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답은 가목적어입니다. 이 문장에서 여기가 주어예요. 그러면은 목적어일 리가 없어요. 그렇죠? 빨간 부분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보면은 여기 비가 오네요. 날씨. 이런 날씨, 명암, 거리 이 내용이 나오면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리고 헤벨리 같은 경우에는 날씨 했을 때 무겁게일 리는 없잖아요. 무겁게가 아니라 심하게, 세게. 비가 옵니다. 밖에 심하게 비가 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보면 먼저 주어 자리 it가 왔어요. 그러면은 가목적어일 리는 없어요. 주어니까 동사 잡고 여기가 보어가 되겠죠. 현명하대요. 무엇이 현명한지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요 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저축하는 거, 너가 최대한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거, 너가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저축하는 게 현명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진짜 주어의 내용이 될 거고, 내용이 기니까 요 it에 있었던 거를 뒤로 빼고, 그리고 이 자리에 it를 넣어준 거예요. 이게 가주어가 되겠죠. 투부정사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인 용법을 할 수가 있어요. 명사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문장을 앞으로 한번 빼볼게요. To save money as much as you can.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은 is wise, 현명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주어 역할을 했던 건데 뒤로 빼면서 가주어 역할을 하는 진주어가 되고 이 부분이 it가 되는 거죠. 가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주어입니다. 여기서는 동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면 명령이 되겠죠. 그러면은 놓아라, 발라라, 이것을, 그것을 어디다 바르냐면 너의 스킨에다가 바르래요. 너의 피부에 바르래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러면은 그것을 발라라 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대명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보면은 주어가 연구자들, the researchers로 보고 생각했다. 이것을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대요. 목적 보호로 형용사 왔죠?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문장 구조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보어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가목적어가 되고 그리고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 진목적어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목적어, 진짜 목적어고 목적어 부분이 길다 보니까 구멍이 나죠. 그래서 메꾸는 거를 it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형식 주어 잡고 consider 생각했다. find 생각했다, think, it 나오고 형용사 나오는 형태는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 형태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으셔서 답은 가목적어 보시면 돼요. 이번 문제는 토익 문제로 풀어보실 건데요. 보기를 보시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어가 지금 비어 있고 this, that, it가 보이시죠? 그러면은 가주어로 뭘 쓰이냐? this냐, that이냐, it냐? 그걸 묻는 확률이 높아요. 문장 빠르게 보시고 의미상주어 나오고 투부정사는 의미상주어를 가지니까 투부정사가 진짜로 해야 되는 대상이 뽀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고 진주어가 길었다 보니까 뒤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가주어 it만 잡으셔야 돼요. 이번 문장을 보면요. 문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this, that, it, these 이렇게 잡혔고요. 주어가 citizens, find, 발견했다 혹은 생각했다.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오겠죠. 목적어에 뭐 넣는지 보고 그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럼 이 목적어 부분이 비합리적인 거겠죠. 그런데 그 목적어 부분이 이제 진짜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대절로 나왔네요. 목적어 절로 적고요. 주어로 the local government가 승인했다는 것을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안이라고 해석하고 프로포지션은 그러면은 문장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목적어 진짜 목적어가 되는 부분이 기니까 뒤로 빼고 그리고 그 빠진 부분은 it 가주어로 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it입니다.